네, 신성 델타테크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강프로고요. 자, 이번 영상에서는 신성 델타테크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지금 주말입니다. 자,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 이유는 제가 무조건 신성 델타테크를 여기 6만 원 이상, 대략 저는 6만 4천 원 정도의 매도가 전부 다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매도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야 다시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근데 지금 기회가 이제 왔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프리미엄이 빠졌습니다. 제가 여기 22평선을 기준해서는 뭐라 그랬느냐, 한 방이 더 남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느덧 이틀 만에 61이평선에 거의 수렴하는 이런 단계까지 내려왔습니다. 지금 고가 대비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고,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뭐 초전도체 관련된 이야기를 믿고 계속 밀고 가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재료가 아닙니다. 물론 산업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2차전지 산업 같은 경우에는요, 산업 자체가 성장하고, 그리고 산업 자체가 성장하는 이면에는 반드시 정부에 대한 투자, 그죠? 정부 정책의 방향이라고 하죠. 그리고 대기업의 투자가 함께 진행이 되면서 산업의 성장을 이끌어내는데, 초전도체는 아직까지는 그런 단계까지 온 것은 아닙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을 바꿀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보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그런 내용보다 중요한 게 정부 정책의 방향이 갈 수밖에 없는 친환경 조건을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게 초전도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초전도체는요, 자, 잘 보세요. 저항이 없어요. 저항이 없기 때문에 뭐가 된다? 효율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효율이 높아지면 에너지를 덜 쓸 수 있어요. 그러면 탄소 배출을 낮출 수 있는 요건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생각해 보세요. 가장 이해하기 쉽게 보기 위해서 우리가 누구나 사용하는 PC 있죠. PC. 아니면 스마트폰. 그렇죠? 이 스마트폰에 최근에 뭐 갤럭시 S21인가 22인가에서 되게 발열 때문에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쵸? 리콜도 많이 들어가고 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에너지를 넣어서 성능을 높여야 되는데 에너지를 무한정으로 넣을 수 없어요. 왜? 뭐 배터리에 대한 용량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보다 더 중요한 게 용량을 뭐 높인다고 하더라도 뭐 계속 넣었을 때 저항이 발생해서 저항이 늘어나는 만큼 열이 높아집니다. 열이 높아지면 그것을 식힐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해요. 그쵸? 근데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다가 뭐 팬을 달거나 해가지고 뭐 소음을 감소하면서 쓰거나 크기가 커지거나 이런 부분이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아예 좀 그런 부분을 달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이렇게 발열을 낮출 수 있는 좀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PC나 이런 부분에서는 뭐가 됩니까? 냉각 장치를 달아요. 냉각 장치를. 근데 그런 부분에도 에너지가 들어가죠. 그렇죠? 이렇다 보니까 이 효율 자체가 그렇게 좋은 효율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초전도체가 만약에 상용화 단계까지 간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이 모두 다 무시가 되는 거죠. 왜? 저항이 없으니까 열이 발생을 하지를 않아요. 그러면 초전도체가 갈 수 있는 최후의 이 단계는 결과적으로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친환경 물질로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고, 정부 정책의 방향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뭐 차가 날아다니네, 뭐가 날아다니,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돈이 되는 건 정부가 거기에 뭔가 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건데, 그건 지구를 지키는 거잖아요. 그쵸? 자, 전기차 시대가 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초전도체가 무언가 돈이 될 수 있는 사업일 수밖에 없는 게, 결국에는 친환경이라는 이 대전제를 깔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한 가지예요. 거기까지 가는 걸 우리가 기다릴 수 있겠느냐.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모르는데, 그래서 제가 가격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팔아야 된다고 얘기할 때 욕을 굉장히 많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기를 딱 기점으로 한 방 남았다 그랬고, 한 방이 나왔어요. 나왔습니다. 자, 몇 프로 빠졌습니까? 여기 장중에 7%, 여기 장중에 8%, 15% 정도가 추가적으로 하락을 했다. 그쵸? 10에서 15% 정도가 하락을 하고 62평선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무조건 가격 전략을 앞세워서 매매를 해야 됩니다. 지금 가격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신성 델타테크를 무분별하게 들어가서 혹시라도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온 부분을 맞죠? 그러면 고가까지 올라가는 게 몇 프로입니까? 지금 상태에서 50% 이상인데 여기서 한 방 더 맞았을 경우에는, 아니 내가 50%, 60%, 70% 이렇게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에 어떻게 해야 된다? 나는 손해를 복구하는 정도밖에 그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보유하고 있다면 내가 빠져나올 수 있는 자리를 찾아야 되고요. 그리고 빠져나올 수 있는 자리를 찾는다면 내가 매수해서 수익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구간이 이제 임박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격을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를 드리고 있다는 거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신고가 이후에 시세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주식시장에서 시세가 나오는 원리는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즉 신고가 이후의 선반영 구조에 맞춰서 주가가 상승을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초전도체가 아직 상용화 단계를 밟지 않았죠. 나올 수도 있는데 이거 맞는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이 딱 나오고 보니까 다 상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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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신고가, 그쵸? 신고가, 그리고 그 뒤에 뭐가 나온다? 매물 소화 과정. 근데 매물 소화 과정, 자, 신고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강한 거래가 동반이 되어야 되고, 강한 거래 이후에는 매물을 소화하는, 즉 고가에서 나오는 매물을 소화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보세요. 주봉으로 보시면 여기 정확하게 21년도에 고가 매물을 받아먹는 상황이 나왔죠. 그쵸? 그런데 여기서 내가 바로 매수할 수 있느냐? 보세요. 여기까지 딱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돼요? 상한가 상한가 상한가, 장중에 하한가 25% 빠지는데 여기에 그냥 바로 받아먹을 수 있어요? 이거 힘들어요. 이거 힘들다. 이거 진짜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확인을 해야 돼요. 자, 단타 좀 한다 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눌림목에 잡는 게 아니라 돌파하는 걸 보고 매수해서 장중에 그냥 끝내버립니다. 그게 단타예요. 단타. 무조건 돌파하는 걸 보고 3, 4%딱 먹고 그냥 나오는 게 그게 단타다. 근데 거기서 한번 걸렸을 때 이렇게 쭉 가는 건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스윙을 기준해서 간다. 그렇죠? 저는 이걸 단기 매매 전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 기준상. 제가 이야기하는 단기 매매 전략은 2주 동안의 기간을 의미를 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 구간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렸던 게, 자, 보세요. 신고가 이후에 매물 소화, 그리고 돌파 확인, 매수, 시세 나왔죠? 얼마입니까 이거? 2만 원대. 그래서 제가 2만 원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렸던 거예요. 뭐다? 매수해야 된다. 근데 이 구간 주가가 확인을 하고 난 이후에는 뭐를 해야 된다? 내가 매도하는 자리를 찾는 겁니다. 자, 여기 그냥 시가에 나오는 거 그냥 던지면 됩니다. 17% 빠졌든 어쨌든 반등 좀 나오겠지. 이런 거 기다리지 말아야 돼요. 이런 걸 기다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매수를 잘해야 됩니다. 매수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고가 이후에 나오는 매물 소화 과정이 있다는 걸 사전에 알고 내가 여기에 맞는 대비책을 세워놔야 됩니다. 근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자, 보세요. 제가 여기부터 이야기를 드려가지고 쭉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이 구간에서 제가 정확하게 팔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이 구간에서 매도했다. 왜? 고가는 못 잡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빨리 팔려면 그냥 여기 시가에 이제 끝이구나. 그냥 매도하면 되는 겁니다. 이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매수를 잘해야 돼요. 언제? 신고가 확인하고 매물 소화 과정에. 그래서 제가 9월 달에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거예요. 무슨 얘기를? 매도해야 된다. 왜? 초전도체 관련된 프리미엄이 주가가 6배 올라가면서 모두 다 반영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프리미엄이 빠져야 돼요. 왜 빠져야 돼요? 이쪽 구간에서 들어온 세력들 어느 정도 자금이 들어왔습니까? 1조 거래, 1조 거래, 1조 거래. 그쵸? 여기도 1조 거래. 한 달도 안 되는 그런 기간 안에 하나, 둘, 셋, 넷, 1조 거래가 다섯 번입니다. 5일. 대략 2주 정도의 시간 동안 5일간, 그쵸? 5일간 뭘 해야 된다? 1조 이상의 거래가 들어왔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세력이 들어왔는데 얘네는 선수입니다. 정확하게 프리미엄을 딱 빼먹고 제가 연휴 기간 전후로 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려왔어요. 뭐다? 매수해야 된다. 왜? 프리미엄이 빠졌으니까 이쪽에 들어온 세력들이 빼먹을 수 있는, 즉 추가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신고가를 만들어야 되고, 자, 고저차가 몇이죠? 이만큼 80% 상승이 나왔습니다. 78%. 그쵸? 이 정도 상승이 나왔으면 여기서는 이제 차익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올라가면서 팔고 하면서. 근데 보세요. 신고가를 다시 달성했다는 건 손바뀜의 가능성을 배제하면 안 된다. 하지만 매물 소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구간에서는 반드시 매도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렸었던 거고, 여기서는 뭘 해야 된다고요? 다시 매수할 수 있는 가격대를 찾아가야 됩니다. 이제는. 왜? 신고가를 만들고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친 그런 과정에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은 매수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매수를 해야 된다고. 근데 무분별하게 매수를 했을 때는 내가 또 쓸데없이 물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물리는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이 필요하다. 자, 신고가 이후에 눌림목 매수를 해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합니다. 근데 이 눌림목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장대 양봉이 하나 나오면 거래 없이 빠진다고 그게 눌림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반드시 눌림목 전에는, 즉 하락하는 구간에는 거래가 없어야 된다. 이런 부분보다 중요한 게 신고가 이후에 나와야 되는 상황을 내가 체크를 하고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하나예요. 가격을 체크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효율을 높여야 돼요. 단기 보유 전략으로. 이게 뭐다? 2주 동안 보유하면서 내가 손해를 보지 않는 가격대를 의미를 한다. 그렇죠? 이 내용을 제가 19페이지에 걸쳐서 정성스럽게 준비를 해왔으니까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주세요. 최소한의 성의는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신성 델타테크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이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숫자 3이라고 문자 보내세요. 돈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은, 자, 왜 신고가 구간에 발생을 하고, 그리고 지금
어떻게 가격을 잡아야 하고 이 가격대별로 비중에 대한 부분을 제가 준비를 해놨는데 이런 부분을 내가 실시간으로 보고 싶다. 그리고 지금 시장이 안 좋을 때 공부를 하면서 내가 효율을 높이는 즉 단타를 계속해서 매매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오늘 미증시가 급락을 했어요. 지금 주말인데 그쵸? 미증시가 급락을 했는데 그것에 대한 내용 결론이 뭐다? 결론은 금리가 높아질수록 주가가 안 낮아지면 문제가 되지만 주가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앞으로 금리가 높아지면 발생하는 경기 충격을 주가가 먼저 반영하고 있는 과정이다. 시장은 걱정할 게 지금은 없다. 무엇보다 시장이 하락하는데도 불구하고 환율은 어느 정도 가격대를 유지해주고 있다. 즉 환율은 제한적인 상승을 보인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런 내용을 토대로 계속해서 공부를 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 이 구간에서 제가 계속해서 장 시작 전에 종목을 내보내는데 이 종목이 지금 3일째 시장이 급락하는데 3일째 상한가에 도달을 했습니다. 물론 장중 급등락을 보이면서 뭐 5% 10% 가는 종목은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고 최근에 3일 시장이 급락하는 과정에서 3일 동안 상한가를 잡아냈고 장중에 20% 이상의 수익이 발생을 합니다. 자, 금요일날 같은 경우에 자 보세요. S&T 에너지 10월 20일 그쵸? 10월 20일 보이죠? 8시 55분 그쵸? 8시 55분 S&T 에너지가 상한가에 도달을 했습니다. S&T 에너지 상한가에 도달을 했고 자 상한가에 근데 정확히 하나 보셔야 될 게 자 이 회색선이다. 회색선 여기 무대원이라고 돼 있죠. 회색 그쵸? 이건 제가 신고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지표인데 이 부분은 제가 공개를 해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구간을 정확히 저항과 지지를 통해서 상승을 했다는 점입니다. 자 기준이 되는 건 이쪽 가격대다. 제가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에서 이 구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정확히 이 지표값에 대해서는 공개를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도 너무 어렵게 만들어갖고 이거를 공개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왜 이런 원리를 가질 수밖에 없는지는 계속해서 공유를 해드리고 무엇보다 여기 장중에 20%의 시세가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3일 연속인데 대단합니다. 대단해. 자 보세요. 엘컴텍, 금 관련, 한국석유, 전쟁 관련 계속해서 급등락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목요일 보면 JCN 시스템 상한가 15% 이상의 수익이 발생을 한 종목이고요. 그리고 대성산업은 한번 체크가 필요합니다. 자, 이 내용도 신고가 이후에 발생한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보세요. S&T 에너지도 왜 그래요? 이번에 중동 불안 관련된 에너지 관련된 이쪽에 대한 종목들이 계속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애초에 이미 신고가를 달성을 해놨다. 그리고 나서 매물 소화 과정을 보내고 그리고 재상승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건 쫓아가도 된다. 왜? 매물 소화를 거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뭘 봐야 됩니까? 자, 보세요. 신고가를 판단하는 게 중요하죠. 그게 정확히 대성산업에는 나온다. 대성산업에도 자 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날 10월 19일 목요일이에요. 근데 여기는 신고가를 이날 갔죠. 그리고 매물 소화 과정 거치죠. 근데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 이쪽 지금 전쟁 관련해서 중동 불안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는데 대장이 어디죠? 흥구석유예요. 흥구석유가 조정을 받는 이 구간에 정확하게 순환매가 돌면서 그죠 장중에 상한가를 도달을 했는데 왜 이런 상황을 사전에 체크하지 못할까? 신고가와 선반영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는 자 전쟁이 터지기 전에 이미 뭐가 나왔죠? 여기 유가가 올라가면서 뭐가 됐다? 신고가를 이미 먼저 만들어놨다. 그러니까 가볍게 날아가는 겁니다. 왜 가볍게 날아가요? 매물 소화 과정을 거쳤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적이 되어 있어야 순환매를 내가 잡을 수 있고 장중에 20%대의 수익을 내가 얻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을 언제 얘기한다? 자 보세요. 8시 54분 10월 19일 장중도 아니고요. 장전에 먼저 사전에 공략이 된다. 그렇죠? 주문을 먼저 넣어 놓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것뿐이냐? 자 보세요. 10월 18일 8시 56분 미래산업 급등 피델릭스 상한가 그쵸 이것뿐이 아닙니다. 쭉 올려보면 극동 유화 중동 불안 SY 이쪽 급등 나오는 거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쭉 올려보면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일진전기도 한번 봐야 됩니다. 일진전기 좀 필요해요. 보세요. 일진전기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요날에 10월 12일 그쵸 시가 0.4% 그쵸 갭 상승을 했다 그래서 제가 이 매매가 진행되는 게 아닙니다. 다들 막 갭 상승하는 거 가지고 막 얘기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가가 0.4%밖에 잡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진전기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상승세가 나온다. 그런데 그 시세의 폭이 대략 한 15% 정도 되기는 합니다. 근데 어떻게 된다? 여기서 10월 19일 날에 장중에 8% 그리고 종가 7%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종가 얼마예요?
14,500원대. 우리 시가 얼마예요? 13,600원대. 자, 주식시장에서 고가와 저가를 정확하게 잡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런 내가 평균치를 냈을 때, 즉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단기 보유 전략을 만들었을 때는 2주 안에 내가 매도했을 때 절대 손실 구간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물론 1% 이런 식으로 내가 그냥 포기하고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쵸? 마이너스 1% 손절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쵸?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그 구간에서 내가 틀리더라도 그 안에서 놀아야 돼요. 근데 확률 자체를 대폭 높이기 위해서는, 자 보세요. 신고가 매물소화, 신고가 매물소화, 그리고 돌파하는 거 확인하고 매수했을 때 내가 고가를 못 잡더라도 어떻게 된다? 수익이다. 그쵸? 기간 언제? 2주 안에. 이런 부분들을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 즉 공부방에서 계속 공유가 됩니다. 올려보면, 자 10월 11일 DIT 8시 54분 장 시작 전에 계속 나갑니다. 계속 나가고 있어요. 자 DIT 한번 내용 보면 10월 11일 그죠? 장 시작 전에 1.89% 시가 잡혔죠. 이거 막 10%, 15%, 20%씩 갭상승 나온다고 상한가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보세요. 신고가 매물소화, 신고가 매물소화, 신고가 돌파 매수. 그쵸? 거긴 뭐가 있다? 이 회색 무대원에 대한 라인이 있다. 이 부분 공개 못하는 점은 양해 부탁드리지만, 제가 원리에 대해서는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에서 진행을 하고, 여기 2주 안쪽으로 보유만으로 40% 정도의 시세가 계속해서 발생을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 무슨 얘기다? 신고가 이후에 이런 시세가 발생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쵸?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장중에 단기 매매와 함께, 그리고 시장 관련해서, 그리고 지금 시장이 굉장히 안 좋죠? 이런 구간에 공부를 해야 시장이 좋아질 때 뭐가 된다고요? 수익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쵸? 이런 부분을 내가 사전에 준비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 입장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근데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주세요.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 입장 링크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신고가와 선반영 구조에 대한 이해가 됐을 때고요. 그리고 신성 델타테크는 그것과 관련해서 프리미엄이 지금 거의 대부분 빠져있는 상태고 가격이 가장 중요한 그런 구간입니다. 그쵸? 그래서 그 가격적인 부분이 어떤 구간에서 내가 매수를 해야 되고 지금 물량에 대한 조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신성 델타테크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참고하시면 되고, 최소한의 성인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내가 실시간으로 단타를 포함해서 장중에 20%대의 수익을 한번 얻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입장 링크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만든 건 신고가와 선반영 구조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신고가와 선반영 구조에 대한 게 이해가 됐을 때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내가 잡을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그 첫 번째 단계인 신고가 구간에서 제가 활용할 수 있는 검색기와 기법까지 모두 무료로 받아갈 수 있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다? 모두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반드시 신고가와 선반영 구조를 이해하고 가세요. 자, 이제 23년도 다 끝나가지만 매매를 하시면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장이 항상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제 구독자분들과 시청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차기 주도주가 될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물론 단타에 목말라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단타의 문제는요, 위험관리입니다. 단타에서의 위험관리는 손절 말고는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항상 제가 단타는 재능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리는데, 단타에서의 재능은요, 단순하게 차트를 보면서 단타를 치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손절에 대한 심리적인 압박을 이겨내면서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장기간 유지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한두 번 해보면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단타나 짧은 수익만을 쫓다 보면요, 잦은 손절로 계좌가 망가지는 건 순식간이고요. 그만큼 수익하고는 거리가 멀어지겠죠. 장기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어떤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계기는 한 종목에 비중을 실어서요, 수익을 보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쓸데없이 잦은 매매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한 종목에 비중을 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중을 실는 과정에서 성장 산업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런 성장 산업에 대한 구조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신고가 그리고 선반영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이런 매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2월 7일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으로 에코프로
매수가는 17만원 이에서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50만원부터 자율 매도 구간으로 잡았죠. 예상 수익 범위가 200%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신고가 이후에 선반영 평균치가 200%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에코프로가 2차전지 양극재 기업이죠. 자, 근데 2차전지 양극재는 친환경이라는 범주 안에 속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항상 이야기를 드리죠. 시세는 항상 연결된다고요. 앞으로 나올 대시세 종목도 이런 친환경이라는 성장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성장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는 걸 확인한다면 이 내용처럼 세 가지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년에 많은 종목이 발생하지 않고요. 그리고 세력들의 장기간 매집 구간이 확인돼야 되고, 그리고 상승하기 시작하면 평균적으로 3개월 정도의 상승 구간을 보이기는 하지만 제가 2개월이라고 작성을 해온 건 한 가지 내용 때문입니다. 한 달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장 산업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런 공통점, 여기다가 기술적인 내용을 다 포함을 시키더라도 절대적으로 가격이 우선적으로 반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내용을 토대로 제가 4분기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장기간 하락하면서 최악의 국면을 거쳐왔고요. 이 구간에서 먼저 하락을 했다는 건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고가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저가, 즉 나쁜 부분을 반영한 이후에 신고가를 발생을 시켰다는 건 앞으로 좋을 부분을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본격적인 시세는 신고가 이후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매물 소화 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격 먼저 분석을 끝냈죠. 그리고 나서는 정부 정책의 방향과 맞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 겁니다. 2023년 대시세 종목인 에코프로도요,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이런 종목들도요, 신고가 이후에 시세를 낸다는 건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을 토대로 23년 상반기 에코프로와 같은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하반기 대시세 종목은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하반기 대시세 종목으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나는 주식을 배우고 싶다, 이런 대시세 종목을 직접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신고가 종목을 찾고 추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추적을 어떤 종목을 위주로 해야 되냐, 어떤 신고가를 찾아야 되냐 궁금하실 수 있는데 제가 신고가 종목만 검색해서 추적할 수 있게 검색기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시장이 4월부터 꺾였기 때문에 5월달에 어떤 종목이 나왔는지를 실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5월 1일 검색한 결과고 보유기간은 2주, 그리고 상승 종목 비율은 100%, 시장 대비 수익률은 코스피 14%, 코스닥 16.87%가 나왔습니다. 검색기에 포착돼서 추적해야 되는 종목은 유니온 머터리얼이고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은 57%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유기간으로 잡았었던 2주 동안의 수익률은 13%가 나왔습니다. 상세한 내용이 나오죠.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건 상승 종목 비율도 아니고 몇 종목이 나왔는지도 아닙니다. 우리는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신고가 이후에 발생하는 시세 이파를 반드시 공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장 대비 수익률이 더 높아야 된다는 거죠. 자, 시장 대비 수익률이 만약에 떨어진다면, 또는 시장 대비 수익률만큼만 강세를 보인다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시장이 하락할 때는요, 상승 종목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 결과로 5월 1일 날 수익이 유니온 머터리얼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이 57%가 나온 거죠. 그 다음 5월 8일 날입니다. 5월 8일 보이시죠? 보유기간 2주 찍혀있고 상승 종목 비율은 71%인데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코스피 대비해서 9%, 그리고 코스닥 대비해서는 10%입니다. 이렇게 높게 잡힌 건요, 코스닥이 하락했다는 거고, 코스닥이 하락했을 때는 에코프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강세를 보인 종목들을 보면요, 아진산업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 루닛은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했고 강세를 보이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대원강업도 당연히 보이시죠? 여기 시세 1파 형성하고 2파 시세가 그대로 나옵니다. 의미하는 바는 단 하나입니다. 신고가를 만들어내는 건 돈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믿어야 될 건 돈 말고는 없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5월 15일 날에는 시장 대비 수익률과 거의 비슷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에코프로가 반등이 나온 겁니다. 근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엔 신고가 종목이긴 하지만 너무 크게 올랐죠. 너무 많이 오른 종목이 지속적으로 포착이 된다면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을 다 제외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에도 제너셈, JVM,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휴메딕스, 최근에 바이오나 미용 의료기기 쪽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클래시스도 보이는데 클래시스도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는 종목이고, 인성정보는 최근에 초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 다음은 5월 22일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대비 수익률이
3%대로 높아요. 그리고 실리콘2 화장품이죠. 한국전자금융은 제가 이번 주에 매수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두올도 강세를 보였죠. 23%. 그리고 인성정보 전주에 포착이 돼서 지속적으로 추적했다면 인성정보를 매수를 해야겠죠. 당연히. 그리고 에코바이오 17%. 그리고 잉글우드랩 이 부분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를 한 종목입니다. 여기서는 모멘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최근에 강세를 보이는 화장품 종목은 조건이 단 하나입니다. 미국향 매출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여부예요. 잉글우드랩과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종목이죠. 잉글우드랩은 코스메카 코리아의 자회사입니다. 이런 부분이 파악이 되어 있어야 시장에서 고가에 물릴 일이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29일 상승 종목 비율이 88%인데 기간이 아직 안 돼서 기간 초과가 떴습니다. 하지만 기간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마이크론 보이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코스메카 코리아 여기 보이죠. 벤티움, 치과 쪽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죠. 조선주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연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 밑에 삼성중공업이 보이고 선진 뷰티 사이언스, 의료기기, 미용 쪽이죠. 이런 부분을 모두 다 검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검색기 이외에 어떤 식으로 장중에 활용해야 되는지는 제가 6강에 걸친 강의 영상을 만들어 놨고요. 자, 지금은 비공개 처리를 해놨지만 구독자 인증만으로 영상을 확인할 수 있게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구독자 인증은 당연히 무료고요. 구독자 인증 방법은 영상 상단에 전화번호로 문자 3이라고만 보내면 제가 구독자 인증을 해드리고요. 구독자 인증이 되면 말씀드렸던 영상을 볼 수 있는 링크와 검색기에 대한 로직을 함께 보내드립니다.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시장에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 모두는요. 신고가 달성 이후라는 겁니다.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단타나 장타 모두 쓸데없이 보유기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무료 배포할 때 모두 받아가셔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신고가 말고는 주식 투자에서 빠르고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절대 없고요. 신고가가 강하다고만 알고 있다고 해서 수익이 절대 나지 않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시장에서 수익을 볼 수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을 받아볼 수 있다. 구독자 여러분들이 모두 구독자 인증을 받으셔서 모든 분들이 검색기에 대한 로직과 강의 영상을 보고 수익 나는 매매를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